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첫 번째로 탁구 종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교성 감독님,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죠. 현재 금천구청 감독을 맡고 계시고요. 우리 서금미 선생님은 아테네 올림픽 2004년 복식 은메달리스트입니다. 독산고 지도자를 맡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말 요즘 학교 체육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게 어려운지 잘 모르시거든요. 네. 일단 우리 서금미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니까 네. 초중고 정말 요새 운동부 유지하기가 어렵죠? 지원이 예전과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수업도 사실은 학생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친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밤 늦게까지 아무리 많은 시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지 못해요. 오후 수업이 다 끝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선수들의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실은 운동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목표나 꿈이나 어떤 미래가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좀 작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요. 네. 또 학교에서 또 그만큼의 어떤 지원이나 이제 시합을 다닐 때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사실 학교에서 그것을 많이 이렇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네. 다행히 이제 저희 이제 서울 그 독산고등학교는 그 금천구 안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서 저희가 또 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후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지만 사실 일반 학교에서 운동부에 대한 어떤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추교성 감독님께서 이제 여자 실업팀을 하고 계신데 네. 선수 수급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선수들이 20명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실업팀 남자, 여자 합쳐서 24개 팀이 되는데 여자팀 같은 경우 13개, 14개 팀이고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포함되면은 이 선수들을 많이 수급을 해서 좋은 선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저변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선수 수급하는데 선수를 보강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왜 운동선수들에게만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학부모들도 요즘은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뭐 훈련하면서 시합에 이제 출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훈련하면서 용품을 사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이제 모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본인 부담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체육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체육부 예산 자체가 거의 일반 학생들한테까지 특정 우리 그 탁구부 선수들, 운동선수들한테 돌아가는 예가 거의 없는 네.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첫 네. 번째 하나는 운동부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네. 후원회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게 대부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현재 있는 한에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문제를 지금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정규 수업을 다 받고 남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대회도 주말에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운동선수에 맞는 어떤 이 맞춤형 수업을 하고 운동을 좀 자유롭게 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게 맞는지. 제가 어릴 때 운동할 때는 사실적으로는 수업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아침부터 저희가 훈련을 하루에 7, 8시간씩 그렇게 매일 훈련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시합 있기 전에는 저희 같이 모여서 훈련을 같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큰 대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가서 메달도 따고 정말 저희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기쁨을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인데 모든 어떤 사람들을 그냥 식상 앞에 앉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타격이 있죠. 하나는 학교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이 영어나 그 다음에 한문이나 역사라든지 중요한 과목을 3개, 4개 정도 하는 특정적인 부분을 해서 어떨 때는 시험도 보고 좀 차별화된 그런 공부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선수들한테도 그 인식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냥 무조건 전 수업을 다 듣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선수들이 집중력이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변 약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기억에도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실업 대학교까지 선수가 한 2,300명, 400명 됐는데 네. 지금은 1,400명이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네. 10여 년 사이에 1,000명이 줄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겠다는 선수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 뭔가를 직업적으로 특정적인 게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시켰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시키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시키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탁구 자체가 이제 탁구지만은 이제 뭐 프로라든지 메리트 있는 그런 이제 흥행의 요소를 안 갖고 있으니까 요즘 이제 선수들이 많이 죽지 않나 이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 이제 이런 나라들을 보면 탁구를 잘하는 나라들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의 뭔가 이제 위에서 이제 지원,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제도조차 없고, 예, 아이들이 아이들 수도 줄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권고안을 내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서 오늘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규 수업 듣는 거 다 듣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좀 너무 얘기가 어렵다. 나온 거죠. 네. 그 선수들이 운동만 잘해서는 사실 안 되잖아요. 운동을 잘하면서 그런 인성과 그런 교육과 어떤 그런 배움이 같이 자라야지 그 선수가 운동을 잘했을 때도 뭔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수업 또 그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전체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오히려 운동부의 경우에는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더 안 좋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맞습니다. 한두 명의 이제 특정한 그런 어떤 그렇죠. 잘못된 경우를 전체인 것처럼 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합숙소 폐지도 많은 관심사인데 사실 지방의 경우에는 모든 종목들이 한 도에 한 팀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 합숙소 폐지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맞지 않나요? 지방에는 초, 중, 고 이렇게 대학교 실업팀까지 연계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고등학교 진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숙소 자체 그 다음에 생활하는 데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좀 운영을 하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숙사를 학교가 운영하는 많이 있는데 네. 그럴 땐 관심을 갖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안 발생하도록 그런 걸 제도를 잘 만들면 되지 네,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려가 다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소년체전을 전문체육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같이 교육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한 선수와 일반 조금 취미로 한두 시간씩 했던 선수의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많이 나죠. 네. 전문적인 선수들하고 치밀한 선수들하고 네. 또 반대로 또 이 같이 이게 학교 체육을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거기서 좋은 인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약간의 학교 차원에서 좀 차별을 둬서 이제 운동선수 그다음에 그 클럽 활동하는 선수 이런 구분을 둬서 육성하는 게 어떤가.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체육을 잘 육성했던 서금미 선생님도 어릴 때 소년체전, 전국체전 다 하셨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 학생들한테는 사실 올림픽 같은 그런 긴장도와 그렇죠. 예. 그런 집중과 어떤 그걸 굉장히 좌우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길러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뭐 따로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시합 자체를 폐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되는 것은 좀 그렇죠.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죠. 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없애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체육 특기자 제도 개편도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 실적을 많이 반영을 했었던 것을 내신이라든지 출결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각 종목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내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운동선수들한테는 약간의 뭐 가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여를 해서
또 뭐 일반 직장 들어갈 때도 뭐 어디 갔다 오면은 그 가산점을 주듯이 운동선수가 약간의 가산점을 준다 보면은 학생들도 이런 수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지다 보면 일반 학생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탁구 종목에 한해서 봤을 때 지금 혁신위에서 발표한 권고안은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맞다라는 게 네. 공통적인 의견일 것 같고요. 지금 경기 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5일 동안 1000경기가 넘는 단체전, 개인전, 복식까지 이걸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하는데 주말마다 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네, 네. 거기에 선수나 지도자들 또 뭐 경비 문제도 많이 더 발생할 테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체육을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는 많은데 그게 오히려 올가매는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이런 이론적인 제도를 만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자기만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대해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편한데요. 이걸 갖다가 오히려 이 선수들의 꿈,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죽인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많이 살려주면서 그 뒤에 좀 더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갖다가 무조건 일반 학생들 똑같이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잘하려고 아이들은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 열정,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구 운동뿐만이 아니라 예체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예체능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정말 정성을 다 쏟아부어야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한 가지 틀에다 다 얽매인다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어떤 정말 선택을 뺏는다는 느낌이 저는 더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정말 운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한 정말 인권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길이지 않을까.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하고 싶어 아이들은 그걸 더 열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어떤 그 인성적인 부분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살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들을 저희 어른들이 좀 잘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정말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그런 길을 저희가 좀 잘 만들어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꼭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2016년 이후에 12년 이후에 탁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땄어요. 그만큼 네. 지금도 경기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그런 어떤 공부 글쎄 뭐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걸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은 운동을 하고 네, 싶어 하는 하고 건데 싶어요. 예. 네. 그리고 그 길로 평생을 가겠다고 하는데 적절한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네.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시고 또 많은 그런 응원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분도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